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서대전 KTX, 호남 KTX가 서대전역 경유하는 문제, 지금 우리 대전의 한 뉴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패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이제 지역 간에 좀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인데, KTX가 3월에 개통을 하는데 지금 서대전역을 경유하면서 일부가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직접 뭐 광주 쪽으로 이렇게 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호남권, 전남, 전북, 광주에서는 지금 상당히 강력한 반응으로 한 대도 그 서대전역에 경유하지 말고 직접 와야 된다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충북까지도 오송에서 만약에 서대전역에서 정차를 하게 되면 오송 쪽으로 올 수 있는 사람도 서대전 쪽으로 뺏기기 때문에 지금 4개 단체에서 이 서대전 경유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요번에 이 문제를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면 대전시장이나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 있는 국회의원들 좀 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21일 날 호남권에 있는 국회의원들 10명은 이미 국토해양부 찾아가서 장관을 만나서 요번에 호남선 3월에 개통하는 그 호남선 KTX는 절대 서대전역에 경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에 있는 국회의원 6명은 의견을 발표한 건 같은데 액션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역시 이번에도 또 충청도의 그 느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서 정말 화도 나고 섭섭합니다. 일단 대전시가 주장하는 건 50%, 지금 코레일이 생각하고 있는 건 한 20% 선, 그리고 저 호남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쪽으로 전혀 경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반은 안 되더라도 오늘 일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남 쪽의 그 공세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우리 대전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차원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대전시가 또 입장을 발표했는데,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대전시장께서 지금 현재 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그 대전시장 출마 직전에 이 서대전역 경유를 아주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뭐 이 서명도 쫙 받고, 그래서 대전시장은 거의 뭐 혼신을 다해서 경유를 사수하려고 할 거고. 이게 지금 뭐 호남 KTX가 지금 호남에서는 서대전역을 경유하게 되면은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로 전략이 된다. 지금 이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인제서 나오냐고. 이거 몰랐어요 지금까지? 이미 뭐 다 예상됐던 문제 아니야. 왜 꼭 개통 앞두고서 우리가 이런 문제 가지고서 호남하고 싸워야 되냐고. 그러니까 잔치상 벌려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숟가락 누가 드느냐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야. 이미 다 예상됐던 문제라. 이 오송부터 익산으로 다이렉트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통 그 호남선 KTX는 그러면 대전 안 거치고 대전은 일반 철도로 간다는 거는 뭐 지금까지 모르는 바보가 없었다는 얘기야. 가만히 있다가 개통할 때 되니까 뭐 왜 서대전역으로 안 가냐? 아니 그거는 이제 진작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개통을 앞두고 이제 그 논의가 본격화되니까 논의를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야지. 먼저 시작한 거지 사실은. 대전시장도 아니지, 사전에 그거는 서명도 KTX 받고. 시설 단계에서 계속 문제 삼아서, 그렇다면은 지선을 만들어라. 오송에서 대전으로 서대전역을 통과하든가 아니면 대전에 역 하나 만들어서 지나가는 지선을 만들면 지금처럼 일반 철도를 이용해서 뭐 40몇 분 더 초과되고 이런 현상은 없어질 거 아니야. 늘어지더라도 한 10여 분 늘어진다. 이러면 이렇게 큰 싸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같이 40몇 분이 늘어난다? 그러면 광주 가는 사람이 KTX 타는데 일반 철도로 빙빙 돌아서 45분 더 걸려가지고 갈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아니 근데 이거는 그렇죠. 호남 사람들 말이 그 부분은 맞는 거는 아니에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KTX를 타보면 어떤 때 급하다고 빡 가서 표를 끊어서 타면 수원을 경유해요. 수원을 경유하면 한 20분 이렇게 더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탈 때 수원 경유하는 것과 수원 경유 안 하는 것을 골라서 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고속전철이라고 그래서 뭐 특정 구간을 뭐 이렇게 빠른 시간에 달린다고 하는 그런 기본 목표는, 기본 효용성은 획득을 해야 되지만 그 빠른 본선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지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여지도, 그게 우리 이미 시설 투자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광주 가실 분들은 서대전역 통과 안 하는 노선을 직행을 타라. 선택해서 타야 그렇다면 경제 논리로 결정해야지. 무슨 뭐 정치 논리로 이것을 뭐 여기 몇 대 서라 마라. 대전에 그러니까 KTX 타고 서대전역에 내릴 사람 또는 뭐 계룡 정도에 내릴 사람은 이걸 타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거꾸로 갔다 올라올 수는 없잖아. 그럼 그런 정도 승객의 수요가 얼마나 되냐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무조건 뭐 30% 통과해라, 50% 통과해라. 그럼 여기 뭐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그 논리의 근거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전에 서대전역으로 갔기 때문에 모두 거기를 지나가라 그러면 호남 고속철도를 만든 이유가 전혀 되지 않죠. 지금 이제 그 고속철이 생기면 그 운행 편수가 늘어납니다. 예컨대 지금 주말 같은 경우 62회를 운행하는 거를 82회로 20회가 늘어나요 이미. 그래서 예컨대 거기서 80회에 30%라고 하면 24회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호남 쪽에 있는 분들은 나머지 한 60편이 지금과 같이 똑같이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고, 그러니까 새로운 KTX 승객이 생겼다는 얘기야. 이제 빨리 가려고 하는 승객은 종전 KTX 승객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얘기지. 응? 손님이 질이 달라진 거야. 광주 사람들이 그때는 느려서 이용을 안 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돌아다니는 KTX니까. 지금은 광주 사람들이나 전라도 사람들이 빨리 가기 위해서 KTX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종전에 완행 KTX 손님을 기준으로 해서 수요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판단할 때 광주 호남 지역의 KTX 승객은 폭증한단 말이에요. 이제 비행기 안 타. 그냥 타면 바로 서울 가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에 그런 대해서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 비로 따지면 30%가 서대전역을 뭐 KTX 쓴다라는 것은 무리한 판단. 호남 쪽이 우리가 30%가 경유한다 하더라도 불편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수요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 KTX가 개통되면 어떤 정도의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야. 상당히 늘어날 걸로 현재의 수요 가지고 자꾸 판단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이 변호사는 여기 쓰지 말자는 주장이에요. 아니지, 경제 원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레일 같은 데 적자가 심한데 무조건 정치 논리로 권 시장이 여기에 뭐 50% 이상 세우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코레일에서는 내부적으로 20% 선을 얘기를 해요. 왜 그래? 30%인데 왜 20%를 얘기했냐면 좀 늘어나는 게 있으니까 편수가 그 지금의 30%를 수용하려면 늘어나는 거에 한 20% 정도만 수용하면 대전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이 없다는 거고, 또 하나 내가 이게 중요한 논리가 있는데 뭐냐면 호남 고속철은 서울에서 광주를 가는 사람만을 위한 고속철은 아니에요. 아니죠. 물론. 그 사이에 있는 도시들의 모든 혜택을 보도록 하는데 노선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직선화하다 보니까 그 직선화에 걸치는 도시가 유리할 뿐이지 그 주변 도시를, 그러니까 KTX는 호남 고속철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광주 가는 손님을 위한 고속철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도시 간의 연결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KTX를 만드는 거지, 우리가 호남 고속철, 그러니까 서울에서 호남 가는 분들을 위한 고속철은 아니에요. 노선이 글로 지나갈 뿐이지. 여기 계룡대 분들이 한 50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한다고 그래. 그분들은 특히 이 출발지인 용산역 주변에 국방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수요를 저버리고 KTX가 한다고 그러면, KTX는 호남 고속철이 때 호남선 KTX는 광주 호남 사람들을 위한 고속철이 되기 때문에 그 국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도 완행 KTX가 운행되고 있죠. 네. 서대전역으로. 그것이 편수가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쉽게 말하면.
대전을 경유하는 게 서대전역 경유하는 지금은 서대전역이 모든 KTX가 호남 글로 갈 수밖에 없죠. 서대전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게 정식 개통이 되면 완행 KTX는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대전역을 통과하는 KTX는 하지 말자 하는 게 호남선 아니 이제 우리대로 한다고 오송에부터 하더라도 익산을 거쳐서 가는 KTX. 그러니까 KTX. 우리가 주장하는 프로테지만큼만 통과하더라도 실제 느려지죠. 서대전역에서 보면은 뚝 떨어진 거야. 이제 KTX 편수가 다 절로 돌아가 버리니까 직접 그렇죠. 가버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와 서대전역 KTX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결론을 뭔가 좀 내기 위해서는 자료를 제시해야 돼. 객관적으로 계속해서 그냥 뭐 몇 대 가야 된다, 몇 프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KTX 대전 서대전역에서 타서 서울까지 간 사람 또는 뭐 호남선 쪽으로 내려간 사람 이게 통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근데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적어도 몇 대가 통과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야 되는데 좋은 주장이에요. 그건 근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왜 인제서 개통 앞두고 떠드냐고. 아니야, 전문가들 그거는 다 모여서 해왔어요. 해오긴 해왔는데 왜 자료가 결정 안 나와? 시기가 지금 된 거예요. 자료가 왜 안 나오냐.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선택 시장도 사실 이거 공약으로 핵심 공약으로 이걸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노력을 했는데 뭐냐면 지금 결정 시기예요. 그걸 경유하는. 그러니까 호남 논리에 밀리는 것이 아니,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호남도 전에부터 한 건 아니고 지금 최근에 아니 근데 이제 호남은 듣자- 논리가 단순하니까 야 빨리 다니려고 KTX 나왔는데 뭘 그쪽으로 돌아다니냐. 그건 아니 아주 이렇게 하면 심플한 돼. 논리잖아.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반박하기 어려운 경제 논리야. 논리 플러스 우리 충청권이 내세우는 좋다 정치 논리 이걸 잘 결합시켜야 되는데 일단 첫째 호남의 승객들이 서대전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수요는 다 충족시켜주면 돼. 충분히 기존 그거는 다 충족시켜주는데 하여튼 어디 평택으로 돌아가든 뭐 아니 뭐 어디로 돌아가든 하여튼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수요 이건 다 충족시켜주고 그 다음에 기존의 서대전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승객 수용해주고 근데 원래 교통편이라는 거는 많이 활당해 놓으면 그걸 활용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볼륨이 좀 있어야지 여유가 공급이 충분해야지 그러니까, 수요도 창출되는 그렇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여유를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요 서대전이 교통의 중심으로 중요하고 그간의 호남 저 대전에 있는 호남 분들의 편리성을 강조해줘야 계속 탈 거 아니냐. 계속 뭐 기차 시간이 너무 늦게 있고 띄엄띄엄 있으면 점점 안 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장 규모 플러스 우리가 추구하는 향후 저 교통 증대 전망 이걸 내세워서 그 정부 당국에 건의를 요청을 하고 호남에 대해서는 하여튼 서대전을 거치더라도 니들 거는 니들이 해라. 통과하는데 아니, 아무 불편 없이 지금 해준다. 그럼 싸울 문제가 아니잖아. 이제 아니 현재 상태 그 운행할 수 있는 편수가 뭐 그 하루에 몇 편이다라고 하루에 뭐 50편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50편 중에 몇 편을 이쪽으로 돌릴 것이냐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호남선 직통이 40편이다. 나머지 이 서대전역 거쳐가는 거는 또 별도로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싸울 일이 아닌 거야. 자기네들 40편 가지고 우리가 뺏어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엮어놨기 때문에 싸운다는 그래서 그런 주장을 잃은 거예요. 호남 쪽에서 이런 합리적 주장을 하면 우리도 이렇게 강하게 나갈 필요는 없었어. 근데 예를 들어서 호남 고속철 KTX는 고속철이기 때문에 서대전역을 경유하면 저속철이 된다. 대전은 가만히 있는데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역에서 서대전 경유 반대를 촉구하는 그 시위를 계속하고 주장을 하고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서 못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서로 뭐 지금 빨리 가야 된다 뭐 대전에 들러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그냥 호남하고 합의를 볼 때 일단 진행시키면서 코레라고 3자 합의가 돼야 되겠지. 진행시키면서 수요에 따라서 뭐 증편을 하든가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굉장히 우리 순진하게 접근하는데 난 그건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이해 당사자인 호남권하고 대전권하고 이렇게 이걸 협의해서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이 결정권자는 국토해양부예요. 그러니까 국토해양부를 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양 자치단체 간에 협의해서 이 안을 제시하면 좋은데 근데 그러니까 저쪽에서 편수가 확정돼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지금. 내부적으로는 돼 있어요. 아니 내부적으로. 하루 운행하는 편수가 확정돼 있는데 그 중에 몇 대를 서대전으로 돌릴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까도 주말에 62편에서 82편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증편 가능한데 왜 그걸 가지고 싸우냐고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 그런데 82편으로 늘었는데 호남 쪽에서 다 달라. 고속 처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대전에서 수요자들은 공주에 내려서 가라 이런 뜻이요. 공주에서 내려서. 아니 20편을 그러면 20% 정도를 이쪽으로 돌렸다가 네. 나중에 경제원래에서 여기 손님이 더 많아. 그럼 당연히 코레일이 지금 증편해야죠. 증편해야 그걸 그런 왜 논리요. 싸우고 있냐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미리? 거예요. 저쪽에서 못 가게 하니까. 이것을 길을 쓰고 반대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논산, 계룡, 서대전 빼놓고는 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쪽에 노선을 그냥 놓고 가동을 하면 이 노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역세권으로 인구 유입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공주, 오송 이쪽에서 그러니까 모든 수요 예측이나 앞으로 수요 충당을 기존 고속전철에 맞게 하라 이거지. 그래서 그거는 반대예요. 호남 사람들이 어거지 쓰는 거고 호남이 코레일 노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아까 얘기한 정치 논리로 지금 정하자는 얘기 아니야. 여기 수요가 있는데 왜 여기를 포기하라고 코레일한테 얘기를 하냐고. 요게 지금 가장 포인트예요. 이거야 바로. 이게 우리 충청도는 우리 정치를 하건 이제 선거를 해보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호남 욕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논리가 뭐냐면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고속철도다. 결국 호남 욕으로. 그러니까 결국 고속철도기 때문에 글로 가면 저속철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글로 경유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대도 가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한 대도 가지 말라는 얘기네 뭐 결국.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그런 정치 논리로 접근을 하는데 그런데 호남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직격탄으로 한 대도 가지 말라는 얘기냐 너희들 하고 물어보면 되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해요. 물어보나 마나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아니 안 아니요. 같은데.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 안 나는 것 같아. 저기요, 이거는 지금 자칫잘못하면 뭐 지역 감정 조장하는 토론이 되는데 호남 정치인들이 그렇게까지 어거지를 쓰지는 않을 것 같아. 아니야 어거지 있어요. 선거구 봐봐. 우리는 거기 그쪽에 옛날에 그거 한번 저번에 얘기했잖아. 동구가 줄고 뭐 할 때. 아니 그러면 우리 저 민주당 쪽에 이제 민주당이라고 해야 되나? 당명 안 바꿨어? 아니 해정치 민주연합 안 바꿨어 아직도? 아 당명을 왜 바꿔? 바꾼다고 아까 전번에 아니, 그랬잖아. 그 후보들한테 물어보지 그래. 박지원 씨나 뭐 문재인 씨한테. 근데 내가 오늘 의외로 우리 이변이 물론 뭐 그 직업이 변호사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정치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그게 나는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는다니까. 호남 사람들이 호남 정치인이 서대전역 경유하는 일체에 KTX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팩트를 얘기해 줄게요. 코레일에서 잘못해가지고 20편을 서대전역으로 경유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런 방송 될지는 안 되지만 한 20편에서 조금만 오버하면 우린 적정하다 그러는데 이제 대전시에서 어떻게 주장하냐면 50%를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 속으로 뭐냐면 야 50%는 말이 안 된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해야 한 30으로 그렇게 해야 30으로 뭐 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이제 좀 지나간 걸 한번 복귀 한번 해봅시다. 한번 뭐냐면은 2005년도에 호남 고속철 분기점을 정할 때 그때 이 서대전역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2005년도에 내가 그 얘기를 할게요. 우리 서대전역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본적으로 이제 올라가야 될. 그때 그러니까 10년 전에 사실은 분기점을 할 때 그때도 정치 논리로 이게 싸움이 됐었어요. 그건 완전히 정치 논리지. 그 이제 그거야말로 어디로 정치 하느냐. 논리가 그래서 돼야 그때 어떻게 오냐면 서대전역이 빠졌죠. 충북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충북의 이시종 그 부지사 그리고 충남의 우리 저기 심대평 지사님이 천안 대전의 여몽철 시장이 대전 이렇게 3파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대전하고 천안하고 막 싸우는 바람에 그때 논리가 어쨌든 간에 그때 세종시가 이렇게 온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가지고 승리자가 오송이 됐어요. 오송은 충북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의 계기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이 서대전역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런 문제가 이제 그때가 잉태가 돼 있는 거야. 잉태가 돼 있던 잉태가 거예요. 점점 커서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는 멍하니 있다가 마지막 개통하는 순간이 되니까 몇 편 원래 이거 가지고 싸우니까 아니 우리가 그때도 참 그때도 안타깝- 오송으로 정해질 때 그럼 서대전역 어떻게 할 거냐에 그게 대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경유 얘기가 그때도 나왔었어. 그러니까 최소한 오송으로 그러면 양보를 하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서대전역은 뭐 완행 처리라도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무슨 뭐 아니 그때 우리 선 의원이 약속을 그때 받아놓은 국회의원 거죠.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오송이 그쪽으로 가면서 서대전 경우의 문제를 다 그 관계 장관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 했어. 근데 그럼 몇 편을 할 거냐? 뭐 이런 그때도? 세세한 건 도대체 몇 편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은 더 근데 지금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합의를 못 하고 쭉 밀려온 지금 거지. 이 우리 대전 지역의 현역 정치인 중에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야 될 사람이 누구야 그럼? 아니, 누가 해야 될 일이야? 다지. 다지. 지금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아니 게 막연하게 그냥 막 서로 아니 피해. 그래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지역구 알았어 내가 누구냐고. 중구의 강창희 의원인데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요 서대전역이 서대전역에 중구예요. 그럼 강창희 의원인데 그럼 지역구 서대전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강창희 의원이네. KTX가 60편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나도 안 지나가면 쌀랑이지, 거기는 쌀랑. 썰렁이 아니라 폐가가 됩니다. 완전. 거기 근데 투자했던 강창희 의원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아니, 지역에서 말을 해봐. 해 안 해? 안 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데 그래 지역에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 우리 강창희 의원께서 이제 예를 들어 지역 가정에서 훌륭한 사람인데 국가대표가 돼서 그 소위 말하는 전국에서 큰 이름이 날리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집안일 좀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국회 무슨 뭐- 국가대표가 집안일 할 수 있냐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는 그래서 거예요. 그 막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 그거? 그럴 것 그래, 같다는 생각이 아니 그거 아닌가 아니, 싶어. 함부로 이렇게- 국회의장 본인 국회의장 생각을 본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본인 말도 안 들으면 아니 막 내가 반정적으로 추측은 할 수 뭐냐면 있어요. 추측할 두 수 가지 추측이에요. 국회의장이나 한 사람이 국가적인 문제를 다뤘던 사람이 이런 어떻게 지역적 그런 걸 하냐? 이걸 가지고 나는 내가 호남도 생각해야 되고 호남 오송도 생각해야 되고 의원들하고 얼굴 붉히면 내가 저 면이 안 쓴다 이제. 그래 내가 그래서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가오가 안 쓴다. 국가 대표로 운동하던 사람이 집에 와서 동네 가정일도 체육관에서 탁구 칠 일 없다. 집안일에서 국가대표 저기 좀 탁구 해봐라 그러니까 할 수 동네 없다 탁구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럼 그 아빠나 그 가족이 그치, 뭐 화나네, 하겠어요? 진짜. 화나죠. 그러니까. 약 올리는 거 아니야? 나 지금 화나게? 그래 아니, 설마 그래서- 그렇진 않겠지. 근데 왜 말을 안 하냐고 지금. 아니 패딩 씨 한번 모셔 그러면. 아니 모셔서 어떻게 할 건가요? 한번 물어봐요. 괜찮네. 요새 뭐 할 일도 별로 없으시다며. 그래서 아니 어디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호남 KTX 과연 서대전 경유하는 문제 우리가 한 방씩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정치인이면 정치인,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관은 관대로 모든 운명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럴 때 싸워줌으로 인해서 또 하나 좋은 거는 우리가 이런 단합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거 말고 다른 그렇죠. 대전 선거구 중설 부분에도 힘을 또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좀 우리 했으면 저 좋겠어요. 정편을 참 모처럼 열받고서 아주 제대로 아니 내용 있게 너무 잘했어. 화가 났었어요. 네. 잘했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2005년도에 이 호남 고속철 분기점을 정할 때부터 우리 이 서대전역이 배제되는 바람에 우리 대전 시민들이 진짜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 또다시 서대전역에 정차하는 횟수를 뭐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진짜 이 우리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계룡 논산 시민들을 모두 가는 얘기다. 우롱하는 네, 우롱하는 얘기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소 30% 이상 50%는 서대전역을 거치고 갈 수 경유해야 있도록 된다. 경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대전 시민이 합쳐 나갑시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